시작을 해볼게요. 나오죠?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너무 크게 돼 있나? 화면 비율이 왜 이럴까?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보이죠? 근데 좀 비율이 오늘 왜 이러냐? 오늘 녹화를 이렇게라도 할까요? 아니면 녹화하지 말까요? 이렇게 해요? 이게 나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또 한 번 공지를 합니다. 중간고사는 4월 15일 토요일 맞죠? 날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그죠? 1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다시 쓰자면 오후 3시, 5시. 추가 시간 없고요. 딱 2시간 보고 땡 할 겁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두 개 분반을 동시에 다 같이 볼 거고요. 신공학관 요겁니다. 그때 뭐 문자도 할 수 있으면 문자도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우리 이론 강의, 실습 강의, 사전 강의, 과제 전부 다 포함해서 시험 범위고요. 클로즈드 북이지만 그 치팅 페이퍼를 하나 쓸 수 있다. A4 용지 한 장으로 양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쓰든 뭐 복사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딱 요거 한 장 들고 와서 쓸 수 있고요. 계산기 안 되고요. 계산기 안 됩니다. 또 무슨 얘기가 있지? 네, 요렇게고요. 네. 또 무슨 얘기가 있지?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2주에 뭐 수요일 수업 정도는 한번 쉴 것 같거든요. 토요일에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거는 또 정해지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시험 범위가 오늘까지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 간단하게 끝날 거고, 이제 사전 강의랑 본 강의랑 실습 시간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실은 좀 미리 열어놓을 거니까 2시부터 열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되면은 먼저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대여는 2시부터 돼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중간고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얘기할 게 뭐가 있었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특별히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과제 올라온 거는 뭐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두 번째 과제는 시험이 다음 주다 보니까 지금 내서 막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하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내게 되면은 좀 기간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짧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거의 한 35분 만에 끝났어요. 네. 그렇고요. 누구 뭐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35분 정도 끝났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 다른 수업에서는 뭐 헬프데스크 이런 걸 하거든요. 그 제 수업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날 잡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모르는 거 질의응답하고 아니면 뭐 기출이나 과제 같은 거에서 물어보고 이런 시간을 따로 갖는데,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진도가 되게 빽빽한 편이어서 따로 그렇게 헬프데스크를 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같은 날 좀 실습 내용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오늘 끝나고 뭐 시간 되면은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고 뭐 그러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수업 시간에 미리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어제 분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말을 해버리다 보니까 질문이 없었고, 저희 분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카톡으로만 미리 말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질문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실습 빨리 하고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뭐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다시 설명해 주고, 아니면은 뭐 그냥 빨리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행여나 우리 수업 왜 맨날 2시간인데 빨리 끝나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플립 러닝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어차피 플립 러닝 하고 있으니까
플립러닝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냥 수업 시간에는 플립러닝에서 본 시간은 일단 수업했다 치고, 그래서 남은 시간을 그냥 이론이랑 실습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약에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난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구글 폼에 알려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냥 하여튼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지향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이론할 거는 최대한 플립러닝으로 빼놓고 좀 중요한 내용을 다 같이 모였을 때 하고 실습 같은 거 다 같이 모였을 때 하고 그거를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 구글 시트 보면은 제가 맨날 영상 시간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래도 좀 수업 시간 모자르지 않게는 항상 채우려고는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주세요. 네. 일단 시작해보죠. 오늘 실습이 짧은 이유는 저희가 직접 짜는 게 없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렸듯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우리가 손으로 짜기가 좀 어렵다. 물론 짤 수 있어요. 구글에다가 그냥 파이썬,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딱 그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을 하는 그런 포스트가 있거든요. 블로그였는지 깃허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있어서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고 조금 우리 수업 때 배웠던 노테이션에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분들은 그거 찾아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니까 그런 거 찾아보셔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아니면은 자료실 같은 데 올려놓을게요. 당연히 뭐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갈 거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는 안 할 거고 그냥 사이킨런 안에 들어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리니어 모델들이 뭐가 있냐면은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리니어 모델이지만 조금 다른 형태였던 서포트 벡터 머신 그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킨런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의 데이터셋은 판다스에 있는 건 아니구나. 여기 URL에 있는 데이터셋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와인 데이터예요. 와인 데이터.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걸리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CSV 파일은 뭐냐면은 레드 와인이에요. 밑에 있는 CSV 파일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가 행 바이 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컬럼이 몇 개가 있냐면은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몰라요. 와인 잘 모르는데 뭐 산도에 대한 어떤 정보들 뭐 클로라이드 뭐 이거 뭐 황산인가요? 설퍼 다이옥사이드 뭐 이런 거 덴지티 밀도 pH 뭐 이런 게 들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와인에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값들인가 봐요. 쉐입을 한번 볼게요. 쉐입을 보면은 여기에 12개 컬럼이 들어 있는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한 1600개가 들어 있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4900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합치면은 대충 한 뭐 5500개, 60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투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려고 해요. 투 클래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면은 맨 처음에 뭐 하냐면은 여기군요. 너무 밑에 있나? 이거 화면 배치를 좀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올릴까요? 저는 내려가고 제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뭘 하냐? 지금 아마도 그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불러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numPy의 어레이로 먼저 바꿀 거예요. to numpy 하면은 numpy의 nd 어레이로 바뀝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의 어레이가 됐죠. 이 값들이 이렇게 쭈르르륵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샘플의 개수랑 디멘션을 받을 거고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의 샘플의 개수랑 디멘션을 받을게요. 이렇게 하고
타겟 밸류를 만들 거예요. T0라고 할게요. 여기 레드 와인에 해당되는 거는 다 0번을 줄 거고 화이트 와인에 해당되는 거를 다 1번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요령으로 벡터를 개수가 n0만큼 들어있는 거, 데이터 타입으로는 인티저, 마찬가지로 1로 가득 차 있는데 n1개, 뭐 4900개 데이터 타입으로는 인티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타겟 밸류를 생성을 했고, 얘네 둘을 이제 다 쌓는 거죠. 어떻게? 얘랑 얘를 쌓을 거고,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쌓으면은 같은 순서대로 샘플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다만 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로우 바이 로우로 세로 방향으로 쌓아야 될 거고, 얘는 지금 벡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벡터는 벡터대로 이렇게 쌓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샘플의 개수가 한 6,500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니까 12차원의 입력을 가지고 있고, 타겟 밸류는 얘랑 샘플의 개수는 동일하고 그냥 인티저로 0 또는 1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다른 디멘션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0000001111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 준비 다 했고, 우리는 오늘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한번 할게요. 근데 노멀라이즈를 따로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사이킨런 안에 있는 프리프로세싱 안에 들어가 있는 노멀라이즈를 쓸게요. 노멀라이즈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여기 전체 데이터 보고서 이거 뭐 노멀라이즈를 잘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고 전체 샘플의 개수랑 디멘션까지 받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전 처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풋이 12차원이에요. 12차원.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대충 봤던 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그 실습 시간에 했던 거는 2차원 입력이었어요. 2차원 입력.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었죠. 그냥 가로축에 하나, 세로축에 하나 놓으면은 2차원의 데이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스캐터 플롯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그릴 겁니다. 요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전체를 12 x 12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1,2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입력값, 뭐 첫 번째 입력값, 세 번째 입력값, 첫 번째 입력값, 네 번째 입력값. 그러니까 12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씩 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평면에다 그릴 수 있는 거는 인풋 12개 중에 2개인데 그 12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각각을 그려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12개 중에 2개씩 조합을 하니까 총 이렇게 12 x 12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저기 갔구나. 잠시만요. 어허.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중 루프를 돌 거예요. 여기가 이제 12 x 12짜리 서브 플롯을 그리는 부분인데, 뭐 전체 필요한 개수는 d by d로 쪼개놓고 이제 ij 번째, 그러니까 뭐 i 행 뭐 j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데 가로축으로는 i 번째 입력, 세로축으로는 j 번째 입력, 요거를 2개씩 조합을 해가면서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그리면은 이게 그림 그리는 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스캐터 플롯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더 걸리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봤던 그 그림. 여기 지금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이랑 세로축이랑 같은 값을 넣잖아요. 뭐 1번 입력, 1번 입력,
2번 입력, 2번 입력?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각선으로 쭉 나올 수밖에 없죠.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로축이랑 세로축이랑 같은 값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에는 저렇게 나타난 거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인데 가로 세로축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사실 대칭이에요. 대칭. 가로랑 세로랑 바꿨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절반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대칭을 해서 다시 그렸을 뿐이죠. 어찌 됐든 간에 전체 12차원의 데이터가 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번에 눈으로 볼 방법은 없고, 그 중에서 두 개씩 딱 지어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뭐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대충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것 같다. 근데 뭐 그래도 사실 알 수는 없죠. 이게 12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은 리니얼리 세퍼럽을 하냐,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안 보이죠.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지각을 할 수 있는 건 2차원, 3차원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가면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런 부분에서는 제법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죠. 요런 부분도 잘 갈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뭐 많이 겹치면은 또 이렇게 많이 겹쳐 있기도 하고, 뭐 모를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모델을 써볼 겁니다. 실제 모델을 쓰는데 맨 처음에 사이킨런에서 리니어 모델 안에 뭐를 불러올 거냐면은 퍼셉트론을 불러올게요. 근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사이킨런의 퍼셉트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여기 레퍼런스가 있죠. 들어가 보죠.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퍼셉트론이라는 어떤 뭐 클래스 내지는 함수인데, 보시면은 일단 여기 맨 처음에 받는 파라미터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뭐 멤버들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페널티라고 있어요. 페널티. 이거는 우리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중간고사 때 배울 겁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걸 할 거예요. 아,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 어떤 페널티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리니어 알제브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벡터의 놈이라는 거는 뭐 원놈, 투놈 이런 게 존재를 하고, 그거를 뭐 부르기로는 L1놈, L2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뭐 지나가듯이 언급을 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L1놈이나 L2놈 같은 거를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그 페널티를 선택을 하는 옵션이 여기 들어있어요. 뭐 L2, L1도 있고 엘라스틱 넷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건 레귤러리제이션에 관여하는 어떤 컨스턴트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일종인 것 같아요. 넘어가죠. 맥시멈 이터레이션 이런 거 알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터레이션 단위로는 안 했고 에폭 단위로 이거를 제한을 했었잖아요. 에폭이 얼마 넘지 마라.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터레이션의 횟수를 그냥 최대 횟수를 이렇게 제한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톨레런스예요. 톨레런스. 뭐냐면은 그 코스트가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줄어들면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돌더라도 코스트가 더 줄지 않잖아요.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의 한계값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계산한 코스트랑 다음에 계산한 코스트랑 내가 설정한 톨레런스 이하로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멈춰라. 그때는 멈춰라예요. 더 이상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멈춰라.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셔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샘플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데 그거 섞을 거냐 말 거냐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샘플을 하나 뽑아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한 다음에 프리딕션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어떤 순서로 뽑는지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수렴해가는 경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섞을 거냐 말 거냐예요. 섞으면은 이제 에폭마다 매 에폭마다 순서를 섞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거고, 안 섞으면은 그냥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계속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얼리 스토핑, 뭐 밸리데이션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어트리뷰트로는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볼만한 건 없고 이따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어트리뷰트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파라미터 갖고 있어야 되죠. 그 각각의 인풋에다가 곱해지는 웨이트랑 그리고 바이어스, 그래서 코이피션트랑 인터셉트가 필요합니다. 뭐 로스 펑션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델은 퍼셉트론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똑같은 데서 뭘 갖고 올 거냐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올 겁니다. 모델 2 이렇게 생성을 할 겁니다. 그냥 디폴트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 있으면 아까처럼 레퍼런스 보고 주면 되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으면은 그냥 디폴트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레퍼런스 한번 볼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페널티 들어가 있죠. 레귤러리제이션 넣을 거란 말이에요. L1, L2 아니면 일라스틱 넷 이런 거 들어갈 거고, 톨레런스 똑같이 나와 있죠.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 쓰니까 톨레런스 이하로 변하면은 멈춰라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레귤러리제이션의 정도를 결정을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보이는 것 같고,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솔버가 들어있네. 솔버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왜 이래? 맥시멈 이터레이션 여기도 나오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이터레이션을 최대 얼만큼 반복을 할 거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거의 다 들어가고요. 어트리뷰트로도 리니어 모델이니까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 리니어 코이피션트가 필요할 거고 바이어스 텀이 필요할 거고, 나머지 뭐 다 비슷합니다. 뭐 피처의 개수, 피처의 네임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가지고 올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그래서 모델 3번은 SVC라고 있어요. 여기 서포트 벡터 머신 안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이어서 SV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죠? 요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조금 더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보죠. 요거 하이퍼 파라미터 C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설명을 보아하니 레귤러리제이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 것 같아요. L2 페널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C다 뭐 그런 거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조금 했어요. 조금.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포트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프리딕션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일종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다른 함수로 정의를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은 커널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그냥 흘리기만 했어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리니어라고 하면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다른 형태의 함수도 많이 써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해서 RBF라고 많이 줄이는데, 이미 디폴트도 RBF네. 네,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벡터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평가를 할 거냐,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거 나 잘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지도 않는데 토레런스가 왜 들어가 있을까? 근데 뭐 어쨌든 뭔가 뭐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어떤 파트가 있나 봐요. 뭐 잘 모르겠어요. 맥시멈 이터레이션도 있어 심지어. 어트리뷰트를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얘도 리니어 모델이니까 코이피션트나 인터셉트, 바이어스를 가지고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n 서포트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number of support vector for each class예요. 각각의 클래스마다 서포트 벡터 몇 개 가지고 있냐,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몇 개, 뭐 샘플이 뭐 몇천 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서포트 벡터로 쓰느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서포트 벡터의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쭈루루룩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서포트 벡터가 몇 번이냐고. 몇 번 샘플이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지 그 인덱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서포트 벡터라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일부고,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딕션을 수행을 한다 그랬었죠. 실제로 서포트 벡터도 가지고 있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 데이터 안에 있는 인덱스를 말하는 거고, 몇 번. 얘는 그거 자체, 서포트 벡터 그 자체. 네. 그 12 디멘션 짜리를 직접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멘션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만큼 들어가 있고, 컬럼으로는 인풋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겠죠. 요런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니까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파라미터로 변환을 하면은 그거 다 계산해서 이렇게 코이피션트로 변환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포트 벡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새 모델을 쓸 건데, 뭐를 쓸 거냐면은 또 모델 셀렉션이라는 데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할 때 데이터셋이 이만큼 있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거를 가지고 전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뭐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잘 돌린 다음에 테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인풋이랑 아웃풋을 줘야 돼요. 아웃풋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균등하게 좀 어느 정도 배분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인풋이랑 아웃풋을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지금 한 6,000개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8대2로 랜덤으로 나눠줘요. 8대2로 랜덤으로 나눠서 이제 인풋의 트레이닝, 인풋의 테스트, 레이블의 트레이닝, 레이블의 테스트 이렇게 자동으로 랜덤으로 나눠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은 따로 안 했고 그냥 8대2로 나눠서 트레이닝 대 테스트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학습은 얘 가지고 돌리면 되죠. 얘랑 얘 가지고 학습 돌리면 되고, 이제 테스트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루프를 둡시다. 왜냐하면은 함수를 다 똑같이 쓰거든요. 모델을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 학습을 할 거예요. 뭐를 가지고 요런 입력이랑 요런 출력을 줄 테니까 요거에 맞는 피팅을 해봐, 학습을 해봐 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학습을 다 끝내요. 여기 이 줄에서. 그 다음에 프리딕션도 해볼게요. 프리딕션을 하려면은 인풋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냐면은 학습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예측을 해봐.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보게. 마찬가지로 프리딕션을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요렇게 테스트 인풋을 넣어서 그러면은 요거 트레이닝 입력에 대한 프리딕션, 테스트 셋에 대한 프리딕션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안 불러왔구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사이킨런 안에 매트릭 안에 애큐러시 스코어, 애큐러시를 구해볼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과제로도 냈죠. 애큐러시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애큐러시입니다. 전체 개수 중에서 맞춤 개수를 한번 계산해봐. 그래서 정답은 이거고 너의 예측은 이거잖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테스트 셋에 대해서 너가 예측한 거랑 한번 비교해봐. 실제 모델이 뭔지도 여기 프린트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쭈루루룩 나왔죠.
첫 번째 펄셉트론 모델. 여기 아까 모델 1, 모델 2, 모델 3를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팅을 한 다음에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하고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프리딕션 한 다음에 각각의 애큐러시예요. 학습 데이터에서 한 91.3%, 테스트 셋에서 한 91%, 로지스틱 리그레션 92.5%, 91.8%,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데이터셋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심지어 12차원의 입력에다가 샘플도 한 6,000개 들어가 있는데 클래스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리니어 모델 써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남았다. 일단 실습은 요게 마지막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 요거였거든요.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부터 봅시다. 프린트 해볼게요. 아이고, S를 붙여야 되나? 아닌가 보네. 모델 1 아니었어? 모델 3이었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서포트 벡터 머신, 학습이 끝난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든요. 클래스가 2개잖아요. 첫 번째 클래스로 지금 서포트 벡터를 494개 쓰고 있고,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도 494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랑 테스트를 랜덤으로 쪼개잖아요. 이거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돌려볼게요. 서포트 벡터 개수가 달라지죠. 데이터 셋이 달라지니까 지금 서포트 벡터도 다르게 뽑힌 거예요. 거기 주어진 데이터 셋 안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자기가 알아서 구했을 거니까 뭐 개수가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게 뽑힙니다. 다르게 뽑히고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죠. 이게 뭐였냐면은 서포트 벡터의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래서 여기 501개의 서포트 벡터가 몇 번이냐면은 3번 샘플, 16번 샘플, 17번 샘플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거에 대해서 501개의 서포트 벡터 인덱스가 쭉 들어가고 그 뒤로는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서포트 벡터 인덱스가 503개가 또 쭈루루룩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들어있다? 여기 서포트 벡터 그 자체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프리딕션 할 수 있죠. 여기 첫 번째 서포트 벡터 12차원의 벡터가 들어있겠죠. 아마도 어떤 학습 데이터에 들어있는 여러 값들 중에 하나의 샘플일 거예요. 얘겠죠, 얘. 3번이겠죠, 3번. 걔 값이 이렇게 된다. 또 16번 샘플 두 번째 서포트 벡터 이렇게 생겼다. 세 번째 서포트 벡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서포트 벡터 한 1000 몇 개의 서포트 벡터를 이렇게 직접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리니어 모델, 다른 리니어 모델은 그냥 코에피션트만 가지고 표현이 되지만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라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습은 38분 끝났고요. 저는 잠깐 아이패드를 연결을 할 테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따로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후루룩 언급만 해볼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끝낼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했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뭐 분류하는 방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디텍션 이런 얘기 했었고 뭐 학습하는 방법으로 좀 나중에 배우긴 했는데 배치 러닝, 미니 배치 러닝, 스토캐스틱 러닝 이런 것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 그 뭐 방금 했던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 밸리데이션 셋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랑 확률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했었고요. 그때 좀 언급할 만한 게 뭐 벡터의 놈이라던가 뭐 독립사건이라던가 조건부 확률 이런 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뭘로 넘어갔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하기 위해서 모델에 대한 얘기, 코스트에 대한 얘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했었고, 푸는 방법으로는 노멀 이퀴에이션, 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거 봤었어요. 그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은 리그레션이랑 뭐가 다르냐, 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은 똑같이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제네럴라이즈드 모델 나오고, 그래서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으로 나뉘었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모델이 뭐고 코스트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각각 봤어요. 각각. 그리고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넘어와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먼저 좀 했었고, 특히 이제 KKT 컨디션이랑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가 나왔죠. 요거를 가지고 맥시멈 마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도를 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데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랑 뭐 얘가 갖는 특징들이 그래서 막 쭉쭉 딸려오잖아요.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하게 될 중간고사의 마지막 클러스터링은 K민즈 알고리즘이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거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가 거리 기반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확률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두 개를 다룰 거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오늘은 실습이 제법 오랜만에 모처럼 간단했지만 다음 주 실습은 다시 좀 어려울 겁니다. 특히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손으로 제법 많이 짤 거기 때문에 저것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뭐 없으시면은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그냥 끝내죠.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